당신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정원 씨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은 미안하다였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 그녀는 1년이 지나도록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2024년 11월 3일 새벽 4시 27분, 어머니 한순희 씨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확히 1년하고 하루 뒤였습니다. 의사는 자연사라고 했지만 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살기를 포기하신 거라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유족분이 2분이라고 들었는데. 동생분은? 연락했어요. 곧 올 거예요, 아마도. 하지만 태우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2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장례식장이 아닌 부모님 집에. 태우나, 여긴 왜?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어요? 장례비 내야죠. 제가 관리하던 계좌가 있어서. 그 순간 정원은 느꼈습니다. 동생의 눈빛에서 그 어떤 슬픔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오히려 그곳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장례 후 일주일, 정원은 부모님의 금융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예금 8억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낯선 투자 상품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원금 보장 100%, 월 수익률 3%. 이런 상품이 어떻게? 여보세요? 정원 씨 되십니까? 금융감독원 사기조사팀입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프라임 투자 신탁이라는 곳에 투자하신 거 아십니까? 그게 방금 서류를 봤는데요. 그 회사 2년 전에 먹튀했습니다. 피해자만 300명. 아버님 돈 돌려받기 힘드실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걸.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투자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아버님이 아니에요. 네. 법정 대리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드님 정태훈 씨. 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둔 녹음기. 2022년 3월 15일. 태훈이가 이상한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 원금 보장에 월 3% 수익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거절했다. 2022년 9월 8일. 태훈이가 내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요양원 비용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요즘 내가 자꾸 깜빡해서 불안하다. 2023년 6월 20일.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내가 8억을 투자 상품에 넣었다고. 나는 한 적이 없는데. 태훈이한테 물었더니 태훈이가 울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사실은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있어요. 근데 이 투자로 만회할 수 있어요. 내 허락도 없이 내 돈을. 아버지, 제발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6개월만 시간을 주시면 원금의 이자까지 다 돌려드릴게요. 태훈아, 이건 사기야. 이런 수익률은 불가능해. 아니에요. 제 친구가 이걸로 2억 벌었어요. 제발. 경찰에 신고만은 하지 마세요. 저 전과자 되면 인생 끝나요. 나는 신고하지 않았다. 내 아들을 경찰에 넘길 순 없었다. 하지만 기록은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정원이를 위해서.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1일, 내 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폐암 말기. 태훈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 진단서를 먼저 봤다. 그리고 오늘 그 애가 말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거면 제가 유산을 미리 받아도 되지 않겠어요?
상속세도 아낄 수 있고.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 아이는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구나. 녹음기 밑에는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망 일주일 전에 쓰신 것. 정원아,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어. 병원에서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수면제를 모아뒀단다. 엄마가 살아있으면 태훈이가 엄마 명의 재산까지 노릴 거야. 강남 아파트, 그건 내 아버지가 너를 위해 남겨둔 거야. 하지만 등기부를 보니 이미 태훈이 명의로 넘어가 있더구나. 엄마가 바보였어. 태훈이가 아버지 병원비가 모자라다고 해서 아파트 명의를 담보대출 용도로 태훈이한테 넘겼거든. 그게 함정이었어. 엄마는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아. 내 아버지한테, 그리고 너한테. 우리가 태훈이를 잘못 키웠나 봐. 엄마. 엄마의 죽음으로 태훈이의 발걸음이 멈춰졌으면 좋겠어. 하지만 안 될 거야. 그 애는 이미 우리가 아는 아이가 아니야. 정원아, 엄마가 남긴 마지막 계좌가 하나 있어. 비밀 계좌. 통장은 방 장롱 비밀 칸에. 비번은 내 생일. 거기 2억 있어. 그걸로 싸워. 정원은 태훈을 불러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난 후. 아버지 8억. 어디 있어? 투자 실패했어요. 사기당했죠. 나도 피해자예요. 거짓말.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게 사기라는 걸. 증거 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녹음이 있어. 네가 울면서 빌던 것.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라고. 녹음을? 아버지가. 그리고 엄마 편지도 봤어. 엄마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지. 그건 증명 못해요. 강남 아파트. 그것도 돌려받을 거야. 합법적으로 증여받은 건데요. 어머니가 직접 서명하셨어요. 담보대출 명목이라고 속이고. 그걸 증명해봐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당시 대화는 증인도 없어요. 정원은 알았습니다. 동생은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을. 태훈아, 넌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요. 누나는 몰라요. 평생을 정원이 동생의 그림자로 살아온 게 어떤 건지. 왜 누나처럼 못하니? 누나는 이럴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선생님들이 절 부를 때마다 했던 말. 아, 내가 정원이 동생이구나. 그건 누나가 서울대 갈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역시 내 딸. 근데 제가 지방대 붙었을 때는 그래도 대학은 가서 다행이다. 그날 밤 혼자 울면서 결심했어요. 언젠가 누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지겠다고. 돈으로라도 성공으로라도. 그래서 부모님을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에요. 제 몫을 찾은 거죠. 아버지는 누나한테 학비로만 5천만 원을 쓰셨어요. 저한텐 반도 안 돼요. 어머니가 누나 결혼할 때 준 축의금 1억. 저한텐 3천. 이건 형평성이 아니라 차별이었어요. 그게 부모님 목숨값과 같아? 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증여든 투자든 다 합법이었어요. 누나가 뭘 하든. 전 안 무서워요. 정원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기기 힘듭니다. 녹음도 있고 편지도 있는데요.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 사기는 태훈 씨도 피해자예요. 설령 그가 사기인 줄 알았어도 아버님께 투자를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아버님이 법정 대리인 권한을 주셨다는 서류가 있죠. 그럼 어머니 유서는요? 유서에는 강남 아파트 명의 이전이 사기라고 쓰여 있지만 증거가 약해요. 계약서에는 명확히 증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태훈 씨가 실수를 하길 기다려야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특히 욕심이 많은 사람은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정원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한 척. 태훈아, 나 항복할게. 누나, 변호사한테 들었어. 이길 수 없대. 그리고 나도 지쳤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동생이랑 싸우는 것도. 누나, 조건이 있어. 엄마가 남기신 비밀 계좌 2억. 이것만 내가 가질게. 나머지는 네가 가져. 대신 앞으로 가족으로는 만나지 말자. 2억이 전부예요? 응, 이게 전부야.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원은 김 변호사와 함께 제2의 비밀 계좌가 있다는 소문을 흘렸습니다. 5억이 든 계좌. 욕심 많은 태훈이 그 미끼를 물 것이라 확신하면서 정원 씨, 지금 어머님 비밀 계좌에서 2억이 인출되었습니다. 인출한 사람이 누구죠? 정태훈 씨요. 어머님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왔어요. CCTV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로 태우는 함정에 걸렸습니다. 어머니의 도장과 통장을 위조하여 2억을 인출한 것.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다음이었습니다. 태훈아, 나야. 누나. 엄마 통장에서 2억 뺐지? 은행에서 연락 왔어. 그게 누나가 포기한다고 해서. 그런데 말이야. 사실 엄마 비밀 계좌가 하나 더 있어. 5억 든 거. 혹시 그것도 알고 있었어? 어디에? 왜? 그것도 뺄 거야? 당연하죠. 어차피 반반 나눠야. 내 말은 녹음 잘 됐습니다. 이제 그가 사전 계획을 가지고 재산을 편취하려 했다는 증거가 생겼네요. 정태훈 씨, 사문서 위조, 절도 사기 혐의로 입건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뭘? 어머님 도장 위조해서 2억 빼냈죠? 은행 CCTV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버님 투자 사기 건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사기인 줄 알면서도 아버님 돈을 투입했다는 정황이 나왔어요. 그건 저도 몰랐어요. 프라임 투자 신탁 대표 박모 씨 구속되기 전 자백했습니다. 정태훈이 공범이었다고. 말도 안 돼. 박모 씨 통장 내역 보니까 당신한테 수수료 명목으로 8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더군요. 아버님 8억의 10%. 태훈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냥 빚을 갚으려고. 그래서 아버지를 이용한 거죠?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집까지 찾아오고 나도 살고 싶었어요. 피고 정태훈은 피해자인 고 정학수, 고 한순희의 신뢰를 배신하고 계획적으로 재산을 편취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임. 더욱이 피고는 투자 사기 공범으로도 확인되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따라서 사기, 절도, 사문서 위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태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3개월 후, 정원은 처음으로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왜 왔어요? 너한테 줄 게 있어서. 이게 뭔데요? 아버지가 너한테 쓴 편지야. 돌아가시기 전날. 태훈아,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아직 그 투자 사기를 아빠에게 고백하기 전이구나. 내일 내가 울면서 무릎 꿇고 빌 거라는 걸 아빠는 벌써 알고 있다. 내 친구 박 씨한테서 전화가 왔거든. 같이 사기치자고. 아빠를 미끼로 쓰자고.
아빠는 내일 너를 용서해 줄 거야. 경찰에 신고도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아빠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태훈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 누나만 자랑스러워 했던 것 같아서. 너한테는 늘 그래도 그 정도면이라는 말만 했던 것 같아서. 너는 누나만큼 똑똑하지 않았지만 더 따뜻한 아이였어. 초등학교 때 아빠 생일상을 혼자 차려준 것, 중학교 때 용돈 모아 아빠 지갑 사준 것. 아빠는 다 기억한다. 근데 언제부터였을까? 내 눈에서 빛이 사라진 게, 아빠를 볼 때 원망만 가득해진 게, 아빠가 너를 망쳤구나. 태훈아, 아빠가 죽고 나면 넌 더 큰 잘못을 저지를 거야. 아빠는 안다. 너는 멈추지 못할 거야. 그래서 아빠는 정원이한테 부탁했어. 너를 막아달라고. 법으로 감옥으로라도 너를 멈춰달라고. 그게 너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감옥은 끝이 아니야. 거기서 멈추는 거야. 거기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야. 아빠가 못해준 거 많지? 미안하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 아버지.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미안하다. 그게 너한테 하신 말이었어. 2026년 봄. 정원은 다시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태훈이가 모범수로 지내고 있대요. 2년 후면 가석방 될 수도 있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훈이가 저한테 편지 보냈어요. 누나, 미안해. 나 나오면 다시 시작해도 될까? 아버지, 제가 답장 보냈어요. 그래, 같이 다시 시작하자고. 아버지가 끝까지 포기 안 하신 것처럼 저도 동생을 포기할 순 없어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서로를 파괴하고 배신하고 상처 주는 관계.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정원의 아버지는 죽어서도 두 자녀를 지켰습니다. 딸에게는 진실을, 아들에게는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신의 목숨으로 마지막 방어선을 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편히 쉬세요. 이제 괜찮아요. 정원은 일어섰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그녀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지갑 속에는 태훈이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뒤에는 정원이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태훈아, 나올 때 같이 갈 곳이 있어. 아빠가 우리한테 남긴 마지막 장소.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족여행 갔던 바닷가.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누군가는 묻습니다. 태훈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냐고. 부모를 배신하고 누나를 속이고 사기의 공범이었던 사람이. 하지만 정원은 답합니다. 용서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죠. 저는 동생을 용서하기로 선택했어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2031년 가을. 한 카페에서 남매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누나, 이거 첫 매출이에요. 뭐야, 이거? 300만 원? 제가 감옥에서 배운 제빵 기술로 만든 빵들이요. 온라인으로 팔았어요. 출소자 재활 프로그램 일환으로. 태훈아, 누나,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성공이 뭔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사는 거더라고요. 그래, 맞아. 근데 누나,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5억짜리 비밀 계좌. 그거 진짜 있었어요? 없었어. 너 유인하려고 만든 거짓말이었어. 역시, 저 완전히 당한 거네요. 너 욕심 부리는 거 알고 일부러 미끼 던진 거야. 김 변호사랑 작전 짰어. 고마워요, 누나. 그때 누나가 그렇게 안 했으면.
전 더 깊은 수렁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누나, 진짜 마지막 질문. 또 뭔데? 아버지가 정말 저를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편지에 그렇게 쓴 거일까요? 사랑하셨어. 확신해.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나한테 전화하셨어. 새벽 3시에 정원아, 내 동생 잘 부탁한다. 내가 그 애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우셨어. 아버지가 우시는 거 처음 봤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너 걱정하셨어. 내가 널 포기할까봐, 네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질까봐.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하신 거야. 너를 멈춰 세우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 울어. 아빠가 보면 좋아하시겠어. 내가 이렇게 달라진 거. 그날 저녁, 남매는 함께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태훈입니다. 감옥 다녀왔어요. 야, 그게 인사야? 아버지, 전 이제 떳떳해요. 빵집 시작했고, 빚도 다 갚았고, 누나한테 받은 돈도 이번 달부터 갚기 시작했어요. 아빠, 태훈이가 진짜 많이 변했어요. 요즘 아침마다 운동하고 성당도 다니고. 아, 누나. 그건 비밀인데. 비밀? 부모님한테 무슨 비밀이 있어? 석양이 두 남매를 비췄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아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엄하셨는지. 제가 쉬운 길로 빠질까봐 걱정하신 거죠? 응. 아빠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엄했던 거야. 어머니도. 제가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를.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게 저 때문인데. 엄마는 네가 다시 일어서는 거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지금처럼. 누나. 고마워요. 포기 안 해줘서. 당연하지.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 그것은 완벽한 사랑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상처 주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그 후에 있습니다. 무너진 후에도 다시 손을 내미는 것. 배신당한 후에도 다시 믿어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것.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2개의 별이 빛났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정학수와 한순희 부부의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야 편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았으니까.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정원은 2가지 모두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정의를, 그 다음 용서를. 때로는 진정한 사랑은 법정에서 시작됩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구하는 첫걸음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그림자 상속을 마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을 오늘 한 번 더 안아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